그리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래, 사람이 좋다, 근본적으로 나는 당신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문이라 합니까? 그러면은, 예,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이라고 하지, 바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농부라고 하지, 바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다양한 이게 행위를 거론하면서, 자기의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잘 관리,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라만 이 말이 뭐냐면 청정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의 종자가 어떻다 이렇게 뭐 근본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행위만을 얘기하고, 부처님이 바꾸자고 하는 것도 뭐를 바꾸는 거죠? 행위가 푹 익어지면 뭐라 그래요? 업. 그렇죠? 그래서 업을 바꾸자는 얘기지.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그래, 이제 주부들은 요리를 배워서 요리를 해봐도 잘 안 나올 때는 인과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다시 배운 자리에 가서 다시 물어보면 반드시 빠뜨린 거거나 착오를 일으킨 게 있을 거예요. 그러죠? 또, 왜, 거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인생 경험이 있어서 어떤 직위에서 일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 창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짜들이 조금 배우고 나면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져요.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럴 때 그 자신감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인과를 이렇게 설명해봐 이렇게 하고 들어보면은 엉성하거든요. 그렇게 엉성한 내용을 가지고 인과를 짜면은 결과가 잘 도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있는 이렇게 거사님들은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렵고 하면서 이게 인과를 더 맞춰주기 위해서 촘촘한 이렇게 경험으로 원인을 좀 이렇게 원인의 자리를 이렇게 많이 다져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인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찾고, 그리고 늘 보완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욕심은 뭘 요구하냐면은 결과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열매만 달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결과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결과를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좋은 결과가 다가올 때 그 안 좋은 결과만을 피하려고 하면은 잘 피해지지도 않고, 서로 남의 눈을 속여서 안 좋은 결과를 피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그 부분이 전부 다 뭐예요? 언제 임시로 모면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 자리가 핸디캡으로 잡혀 있거든. 이게 언제 이렇게 사실이 드러날 때쯤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옛부터 전해오는 말로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하고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생은 결과에서 회피하려고 노력하고 보살은 원인에서 원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원인에서 그 조건들을 빼먹을까봐 염려하는 거고, 이 중생들이 결과를 두려워하는 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이 두려워서 그것만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건강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은 당장 건강했으면 좋겠다. 노력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많거든. 그런데 건강하려면은 첫 번째,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에너지가 방전될 만큼 소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쓰어도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잘 쉬고 나면 잘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완전히 이게 탈진되지 않게끔 일정 선에서 멈추는 것도 필요하고, 음식은 신선한 것을 이렇게 신선한 것 위주로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양은 넘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그런데 이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자리는 우리의 욕망의 선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욕망은 이 과유불급이라고 늘 과하지 않으면 부족한 상태를 상대하려고 그러지, 적당한 상태는 힘들어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자기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그 에너지가 약간 힘들지만 지치지 않을 만큼, 약간 힘들지만 지치지 않을 만큼 해서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꾸준히 하면은 약간 힘들지만 지치지 않을 만큼이 양이 늘어나요. 커지고. 그리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힘들어 하면은 지치지 않을 만큼 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정 양기 이렇게 이 자로 잰 듯이 오늘은 몇 개, 어제는 몇 개니까 오늘은 몇 개, 이게 아니고 그날의 탄력성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늘리고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정신적으로는 리셋을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왜 리셋이 필요하냐면은, 이북이라고 해서 이잉크 같은 거 이런 거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본 분도 있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면은 제가 칠판을 씁니다. 칠판에 이제 막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웠다고 이렇게 지우고, 또 쓰고, 또 이제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막 썼어요. 그러면은 제 딴에는 지우고 쓴다고 했는데, 칠판은 어때요? 이게 선명합니까? 흐릿합니까? 흐릿하죠. 우리가 죽비를 딱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입정해 들겠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를 하는 거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무념과 유사한 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면 완전히 리셋을 합니다. 그러면 입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지고 왔던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을 이게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딱 끊습니다. 그러면서 리셋을 시켜요. 그리고 새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신 상태, 몸의 상태, 마음 상태를 하거든요. 자동차로 말하면 옛날 기어를 가지고 할 때 중립으로 빼는 겁니다. 전진도 후퇴도 아닌 중립에 딱 빼놓은 상태에서 자동차 세우고, 이 기어는 중립에 넣은 상태, 이렇게 리셋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는 전진도 가능하고 후퇴도 가능합니다. 달리는 중에서는 그 중립으로 빼도 그냥 전진입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그 달리는 중에 하는 행위는 이런 위에다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는데 그게 습관화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흐려요. 마음이 흐린데 익숙하니까 흐린지도 몰라. 그러면은 앞에 썼던 게 올라올 때도 있고 뒤에 썼던 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잔뜩 써져 있기 때문에 여백이 없어요. 마음에 여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 왜 그런지 몰라. 별 생각도, 특별히 생각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갑하고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속에서 울렁울렁 하면서 계속 거기에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갑갑하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저 친한 친구나 이렇게 부부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 내 잘 들어야지 하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거든. 근데 조금만 듣다 보면 이것들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 속이 꽉 차가지고 더 들을 여가가 없어요. 시끄러! 이렇게 되죠. 아니면은 차마 그 말을 못하면 듣는 척 하면서 정신은 딴 데로 놀러 가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요거를 지우는 방법.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고 나면은 이제 다시 쓸 수 있는 여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한 번씩 지우는, 그럼 이제 이걸 지우는 방법 중에서 자, 이제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못 들어가요. 아무리 무념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거든. 그러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걷는 거예요. 걷는데, 이런 이제, 이 경주는 걸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1000개입니다. 1000개. 1000번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한 걸음에 하나씩 세는 거예요. 한 걸음에 하나씩 세는데, 까먹으면 하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250개까지 셌다가, 살짝 까먹고 딴 생각이 들어와서 까먹고, 잠깐 끊겼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750개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30분, 한 요 정도를, 하루, 이렇게, 1000개를 목표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1시간을 걷거나 1시간 반을 걷는 거잖아요. 자, 운동 상태로도 좋죠. 근데 그러면 이제 몸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걸으면서 그냥 놔두면 별의별 생각을 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까먹고 돌아가는 사이에 이제 점점 도전의식은 강해집니다. 이 집중력이 점점 높아져요. 그러면서 세는 게,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 안 까먹고 이제 가려고 힘을 쓰거든. 근데 이거는 세기는 하나, 둘, 셋, 넷 세는데 여기엔 번뇌가 없어요. 마음이 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바닥을 백지로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집중력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져요.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에 뭐죠? 산란하잖아요. 그 산란했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힘도 기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초보적인 단계고,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 걷지 않고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앉아서 이제 호흡을 한 번, 이게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하나. 또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 둘. 그러면서 뭐를 해요? 호흡만 느낍니다. 10번까지 가고 나면 다시 하나로 오고, 10번까지 가고 나면 하나로 오고, 7 가다가 까먹었으면, 끊어졌으면 다시 하나로 가고. 이렇게 요거를 계속 하다가 호흡을 이렇게 세는 게 끊기지 않고 계속 물고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깊은 휴식이 되고, 그러면서 깊은 집중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호흡이 사라지고, 이 오묘하게, 이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에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세다 보면은 호흡이 미세해지고 호흡이 사라지는 자리에 강한 빛이 딱 뜨는 게 있거든. 요 때부터가 이제 선정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은 자기 하루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1000번을 목표로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걸으면서 1000번을 목표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매번. 그러는 사이에 300번을 찾아가다가 실패를 해도 300번 사이는 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번을 이렇게 1000번을 이룰 때쯤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에너지를 충전하는 법이 이게 저절로 터득하게 돼요. 우리가 이 잡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고, 잡념이 꽉 끼어 있으니까 소중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중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을 느낄 여가가 없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인과를 맞추려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원인, 이럴 때는 마음을 리셋시키고, 그렇죠. 마음도 리셋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봐요? 두 각도로 바라봐요. 어떻게? 자기의 신구의 삼업을 이게 뚝 떨어져서 남의 신구의 삼업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무리 남의 신구의 삼업을 바라보듯이 바라봐도, 그렇게 해서 객관화시켜도, 그래도 이 신구의 삼업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죠. 아무리 남이라고 떼놔도 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이면서 남인 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야 이해가 돼요. 여기 사실은 이 업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 그런데 이 업을 올라타고 있으면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업에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업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기가 뻔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게 변검이라고 해서 손을 한번 쓱 하면은 이렇게 얼굴이 싹 바뀌고, 또 이렇게 쓱 하면 얼굴이 싹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변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이라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검자거든?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변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싹 바뀌고 나서 내가 이건 다르다, 내 다른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타면.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쪽으로 뚱 떨어져서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 업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도 그래도 하는 소리가 앞만 바꿔봐라. 그래도 너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 업으로 올라타고 거기서 같이 흔들리면 이렇게 할 때마다 이건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기를 주관적으로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도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것을 자꾸 이제 물어봐 주는 거죠. 물어봐준다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고 그때 나오는 답이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자꾸 물어봐 주면서 그 일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보살님들은 어린애를 보살피면서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처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기 엄마가 그 갓난 애기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얘가 어떤 상태일까를 계속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애가 똑같은 말은 못 하니까 그런데 그 몸짓 표정 소리 그런 미세한 차이로 아이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를 읽게 돼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아시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공감의 감각이 잡힙니다. 쓱 보고 아는 거, 그런 거, 이게 오발하기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